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반복된 가족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국세청에서 그 사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김중근 세무사입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몇 년 전 예금을 이체받거나 부모님이 현금을 출금하여 약간의 지원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알고도 넘어간 것일까요? 증여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 정도 되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 수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과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유튜브나 블로그 등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반복된 가족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국세청에서 그 사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정보는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 통보된 정보의 종류는 FIU라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보받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있는 은행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정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FIU에서 수집하는 정보 내용은 1거래일 1천만 원이 넘는 현금 입금 거래, 현금 출금 거래, 즉 CTR이라 불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거래 대상자가 CTR 보고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일에 900만 원씩 매일 입금하는 경우, 이러한 변칙적인 거래를 파악하게 된다면 의심 거래 보고 STR로 보고해서 이를 FIU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FIU 정보를 아무 때나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나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목적 등 조세 탈루 혐의가 명백하거나 재산 은닉에 대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 FIU 정보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FIU에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IU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경우보다는 상속세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업자조사, 비정기조사 등 국세청에서 수집한 과세정보를 통해서 이미 탈루 혐의를 특정하고 난 뒤에 국세청에서는 FIU에 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 상황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탈세 정보부터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탈세 정보, 미랄 정보,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답게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정보,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액 및 해외 소비 내역, 또한 부동산 취득 양도 내역, 주주 명부를 수취하여 주식 취득 양도 내역 등 수만 가지가 넘는 정보를 국세청에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세금 탈루에 대한 정보가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현금 입출금 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계좌이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CTR이나 STR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직 현금 입출금 거래들만 FIU에 통보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출금 거래나 계좌이체를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분들은 현금 출금 거래나 계좌이체 거래를 더욱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받는 경우 이를 제3자가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차명 계좌를 파악하는 경우 계좌로 특정한 계좌를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의 사용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져 법인 개인 사업자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여 누락한 수입에 대해 부가세나 종소세 등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차명 계좌 사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분들은 매출이 성장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이 계좌이체 거래나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 거래 내용을 추적하여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나 일반 개인 시민들의 경우에는 세무서로 연락을 받거나 세무조사가 나올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 또는 모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 또는 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증빙되지 않는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여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의 경우 재산 취득일 또는 채무 상환일로부터 최대 5년간의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중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자금 3억 원 정도를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던 2024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 약 30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24년 7월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2020년 1월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 3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해 상반기쯤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오고 국세청에서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내역을 받고 증여받은 3억 원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받은 3억 원은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약 5천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안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가산되기 때문에 상속세 약 5천만 원이 추가로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상속이나 재산 취득을 앞두고 있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처럼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